안녕하세요. 타로의 흔적이에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이 사람과 1 번님은 전생에 어떤 관계였을까 한번 볼게요. 일단 전체 흐름을 보면요. 한 가지 마음이 계속 느껴져요. 음 좋아했는데 끝내 말하지 못했다. 이번 전생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선명한 인연이에요. 그리고 전체 에너지를 보니까요. 현대적인 분위기보다는 신분과 체면이 중요했던 시대가 먼저 떠올라요. 두 분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루어지지 못한 짝사랑. 이 한마디가 가장 잘 어울려요. 한 사람은 오랫동안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끝내 다가가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마음을 끝내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현실적인 이유로 쉽게 이어질 수 없었던 인연처럼 보여요. 저는 조선 후기처럼 마음보다 현실이 먼저였던 시대의 공기가 강하게 느껴져요. 물론 이게 정확한 시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럼 두 분이 왜 이런 인연으로 남게 되었는지 천천히 들여다볼게요. 두 분의 전생은요, 웃음이 많았던 관계라기보다 웃을 기회를 놓쳐버린 관계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고 정도 많이 들었어요. 당시에는 쉽게 넘을 수 없는 현실적인 거리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신분일 수도 있고, 주변의 시선일 수도 있고, 각자가 짊어져야 했던 책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했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사소한 오해까지 쌓이기 시작했어요. 말 한마디면 풀릴 수 있었던 일도요. 끝내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고, 그 침묵이 둘 사이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얘기하면 되겠지. 언젠가는 풀리겠지. 하면서 시간만 흘렀는데 그 다음은 끝내 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두 분의 전생은요, 끝까지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오래 남았던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요, 그 관계가 쉽게 끊어진 건 아니에요. 전생에 이 사람은요, 1 번님을 곁에서 오래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여기서는요, 이 사람이 1 번님을 이성으로 바라봤던 마음이 강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좋아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내 마음을 전하지 않는 게 1 번이에게도 나에게도 더 낫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을 오래 품기만 했던 짝사랑이었어요. 다가가고 싶어도 한 걸음 물러섰고요. 말하고 싶어도 끝내 삼켜야 했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결국 두 분을 갈라 놓은 건요. 커다란 사건보다 끝내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던 망설임이었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있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고 1 번님은요. 그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거나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흘러갔던 거죠. 끝내 이 사람의 진심은 전해지지 못했고요. 이게 두 분이 끝내 이어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전생에서의 1 번님은요. 이 사람에게 굉장히 빛나는 존재였어요. 어디를 가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눈길을 받았고 자신감도 있었고요. 생명력도 강해서 주변까지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1 번이는 '원래 저렇게 빛나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한 번 더 망설이게 되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좋아하는 마음보다 존경하는 마음이 쪼끔 더 컸던 관계였어요. 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정말 쪼끔만 용기를 냈다면 결말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어요. 마음을 전하면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혹시라도 지금의 관계마저 잃어버릴까 봐 끝내 망설였던 거죠. 결국 이 사람은 끝내 마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렇게 시간은 두 분을 서로 다른 삶으로 흘러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남은 미련은 사랑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해볼 기회조차 붙잡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져요. 전생의 관계는요, 끝났다고 해서 마음까지 함께 끝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은요,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을 쉽게 내려놓지 못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생의 관계가 남긴 가장 큰 숙제는요, 마음을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 마음을 전할 용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용기는 끝내 기다림을 넘어서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이 전생에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정리해 볼게요. 결국 두 분의 전생은요, 사랑이 없었던 인연이 아니라 사랑을 끝내 전하지 못한 인연에 더 가까웠어요. 한 사람은 오랫동안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끝내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던 거죠. 두 분이 전생에 남긴 숙제는 마음을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전하는 용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요. 궁금한 게 하나 생기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과 내가 전생에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는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1 번님은 명망 있는 집안의 사람, 양갓집 자제, 그리고 또는 지역이나 뭐 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고요. 상대방 분은 1 번님보다 살짝
신분이 낮긴 해요. 음 호위무사라든가 아니면 서생 이런 느낌? 이런 게 쪼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 차이가 좀 있기도 하고 조선 후기쯤에는 아무래도 신분이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기가 힘들었잖아요. 굉장히 거센 저항을 받기도 했었고 그랬다 보니까 이런 리딩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렇게 보였고요. 그럼 이번에는요. 이 사람과 1 번님의 인연이 이번 생까지 이어진 이유는 뭔지 볼게요. 일단 전체 흐름을 보는데 한 가지가 계속 느껴져요. 그때 단 한 걸음만 내디뎠더라면. 이번 흐름에서는요. 계속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럼 왜 두 분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마주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이번 생에서 두 분이 다시 만난 이유는요. 서로를 제대로 선택해 보기 위해서예요. 음, 제가 말하는 선택은요. 반드시 이어지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인연을 이어갈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놓아줄지. 이번에는 분명하게 결정해 보라는 의미가 더 커요. 전생에서는 이 사람이 마음을 품고만 있었고 그 마음은 끝내 전해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작할 수도 끝낼 수도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던 거예요. 마음은 있었지만 끝내 그 마음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과가 어떻든 이번에는 그 마음을 직접 마주해 보라고 다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생의 습관은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은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괜히 관계까지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요. 용기보다 항상 먼저 앞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확인하기보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번 생에서도 마음보다 고민이 먼저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 생은 전생과 조금 달라요. 예전에는 좋아하기만 했었지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다면요. 이번에는요. 우리 한번 맞춰가 볼까? 우리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 이런 에너지가 느껴져요. 결과를 미리 정해 놓는 게 아니고요. 일단 함께 걸어보려는 마음. 저는 이번 생의 숙제가요. 잘 되는 사랑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함께 맞춰보는 것.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다만 쉽게 성급해지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더 신중해져요. 왜냐면 전생에서 끝내 하지 못했던 선택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이 커져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조금만 가까워져도 쉽게 확인하지 못해요. 이번 생의 두 분은요.
조심스러워서 신중한 게 아니고요. 너무 오래 기다려 본 인연이라 더 신중해지는 그런 인연으로 다시 만난 것 같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보여요. 문득 이번 생에서도 두 분이 이미 몇 번은 스쳐 지나갔고 어쩌면 지금이 다시 만난 세 번째 순간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강하게 느끼는 부분이고요. 다만 중요한 건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멀리 바라보기보다 서로를 향해 한 걸음 움직여 보려는 기운이 쪼끔씩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이 부분이 가장 의미 있게 느껴져요. 전생에 이 사람은 끝내 말하지 못했고 끝내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마음을 품고만 있었죠. 하지만 이번 생은요. 생각에만 머무르는 관계보다 결국은 행동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 관계로 보여요. 전생에서는 말하지 못해서 끝났다면요. 이번 생은 한번 말해 보는 것, 한번 움직여 보는 것,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전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음 이번 흐름을 보면서 계속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생각은 충분히 했잖아. 이번에는 한 걸음만 움직여 보자." 전생에는 그 한 걸음을 끝내 내딛지 못했지만 이번 생에서는 완벽한 확신이 생긴 뒤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한번 움직여 보는 것. 바로 그 한 걸음을 내디뎌 보기 위한 인연처럼 느껴져요. 정리해 볼게요. 결국 두 분의 인연은요. 끝나지 않아서 이어진 인연이라기보다 끝내 선택하지 못해서 이어진 인연이에요. 전생에는 좋아하는 마음보다 망설임이 더 컸고요. 용기보다 기다림이 더 길었어요. 그래서 관계도 시작도 끝도 분명하게 남기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 생은요. 전생에서 멈춰버렸던 이야기를 이번에는 끝까지 써내려가 보기 위해 다시 이어진 인연이에요. 이번에는 끝내 선택해 보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 사람과 1번 님의 인연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볼게요. 음, 일단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번에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게 보여요. 왜 두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이 관계를 바꾸게 될지. 그 답이요. 카드마다 하나씩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천천히 들여다볼게요. 저는 계속 한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한 사람은 끝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결국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음, 이상한 건요. 떠난 사람도 편해 보이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도 끝내 놓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사이에는요. 아직
끝까지 아물지 않은 상처가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건요. 두 분이 같은 방식으로 아파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혼자 아파했던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혼자 버텨왔던 것 같아요.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아프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라서 쪼끔씩 뒤로 물러났던 것 같아요. 상처가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상처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몰라서 결국 돌아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요. 가장 크게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먼저 움직이기로 마음을 먹어요. '계속 이렇게 멈춰 있을 수는 없어. 한 번은 부딪혀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쪼끔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마음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도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마음은 스포츠카인데 현실은 손수레예요. 속도는 답답할 정도로 느린데 방향만큼은 처음으로 앞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건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면서 한 걸음씩 내딛고 있어서 느린 거예요. 용기가 없는 게 아니고요. 너무 소중해서 더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도요, 이 한 걸음과 작은 용기 하나, 작은 계기 하나가 멈춰 있던 관계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는 이 관계가요, 음, 기다린다고 저절로 흘러가는 인연이 아니고요. 누군가 용기를 내는 순간 비로소 방향이 바뀌는 인연으로 보여요. 저는요,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참는 거라고 느껴져요. 울고 싶어도 참고, 보고 싶어도 아닌 척하고, 먼저 연락하고 싶어도 굳이 이러면서 자기 마음부터 접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움직일 기회가 생기니까요. 괜히 기대하지 말자. 또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머리가 먼저 붙잡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밀어낼수록 1번 님이 더 선명해져요. 결국 가장 이성적으로 정리하려고 했던 마음이요. 가장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돼 버린 거죠. 머리는 끝났다고 하는데 마음은 아직도 끝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요. 한 사람이 용기를 내기 시작하니까 계속 제자리였던 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는 두 분이 같은 방향으로 걷는 모습이 보여요. 예전에는 서로 엇갈렸다면 이제는 속도는 달라도 방향은 같아졌어요. 그리고요, 닫혀 있던 문이 하나 열리니까 그 다음 문도 열리기 시작해요. 연락도, 만남도, 마음도요. 관계는요, 0에서 1이 제일 어렵지. 1만 되면 그다음은 생각보다 빠르잖아요. 주변에서도 '둘이 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숨기지 못할 만큼 변화가 커져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전에는
서로를 의식하느라 긴장했다면 이제는요, 그냥 함께 있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웃음이 나고요. 긴장이 조금씩 풀려요. 닫혀있던 창문 하나를 열었을 뿐인데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오히려 '다시 좋아해야지.' 이런 마음보다 어느 순간 이미 웃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어느 날 시작되는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이미 시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을 애써 키우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이 감정을 천천히 꽃피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편안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계속 한 장면이 떠올라요. 두 분이 서로를 놓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어요. 앞으로도 의견이 부딪히는 순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등을 돌렸다면 이번에는 마주보고 싸워요. 관계를 포기하지도 않아요. 힘들어도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자. 이 마음이 더 크게 느껴져요.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고 누군가는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처 때문에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상처를 함께 넘어가는 관계로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랑은 상처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 상처가 있어도 끝내 떠나지 않는 관계인 것 같아요. 쉽게 끝내기에는 너무 소중한 인연이니까요. 결국 이 관계는요, 누가 이기느냐보다 끝까지 놓지 않는 두 사람이 함께 지켜내는 인연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좋은 날이 많아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힘든 날에도 끝내 손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 사랑을 지켜내는 거니까요. 정리해 볼게요. 두 사람의 문제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마음을 꺼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멈춰 있지만 감정까지 멈춰 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두 분 모두 이 관계를 다시 마주하게 만든 시간이었던 거죠. 앞으로도 쉬운 길만 남아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상처를 피해 멀어지는 모습보다 상처를 안고서라도 한 걸음 다가가려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요, 다시 시작되는 인연이라기보단 이번에는 음, 끝내 완성되어 가는 인연처럼 보였어요.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도요, 마음에 닿는 부분만 가볍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편하게 흘려보내시면 돼요. 여기까지 타로의 흔적이었어요. 안녕. 뿅.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음, 먼저 이 사람과 이번님은 전생에 어떤 관계였을지 볼게요. 일단 전체 흐름을 보면요. 두 분의 전생은
사랑보다 책임이 먼저였던 인연으로 보여요. 그리고 현대적인 분위기보다는 근현대? 특히 전쟁과 사회가 크게 흔들리던 시대가 먼저 떠올라요. 개인의 감정보다 국가와 조직, 책임과 명예, 이런 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기예요. 물론 정확한 시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두 분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현실을 쉽게 거스를 수 없었던 인연으로 느껴져요. 그럼 왜 두 분의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는지 천천히 들여다볼게요. 두 분의 전생은요, 이미 깊은 마음을 나누고 있었던 관계로 보여요. 연인 관계요. 처음에는요, 서로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힘든 삶 속에서 큰 위로가 돼주는 사이였어요. 많은 것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순간이었죠. 근데 두 분의 사랑은요, 행복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마음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서로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커졌던 관계예요. 혹시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두 분의 마음 한켠에 계속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서로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더 예민했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수록 걱정도 커졌던 관계예요. 행복한 날보다 함께할 수 없는 미래를 먼저 걱정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커질수록 잃을까 봐 그 두려운 마음도 함께 커졌던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은요, 이번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만큼 더 많이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이번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했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님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많이 원망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할 수 있었다면, 조금만 상황이 달랐다면,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전생은요, 사랑이 부족해서 끝난 인연이 아니라 서로 너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서 아픔이 남은 인연으로 보여요. 전생에 이 사람에게 이번님은요, 자신이 살아가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자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해야 할 일은 해내야 했고, 개인의 마음보다 자신이 맡은 자리와 현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번님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바라보게 됐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뭘까?' 이런 질문을 처음으로 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번님이었어요. 그전까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삶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던 거예요. 이번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2번님과의 만남은 이 사람에게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는 건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번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이 가진 자리와 책임,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온 삶 사이에서 많이 흔들렸어요. 결국 이번님은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준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존의 자신을 내려놓게 만든 큰 변화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번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자신이 평생 지켜온 삶을 내려놓는 게 맞는지 큰 갈등도 함께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사이를 막았던 건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었던 관계였어요. 이 사람은 어깨 위에 올려진 현실을 끝까지 놓지 못했어요. 정말 한순간도 자신의 책임을 내려놓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음, 마치 일개미처럼 쉬지 않고 자신의 몫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힘들어도 멈추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버텨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 관계에서 느껴지는 부담감은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컸지만 그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까지 함께 짊어지고 있었어요. 이번님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았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컸는데요. 자신의 상황 때문에 그 마음을 전부 보여줄 수 없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할 수 있었다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혼자 반복하며 견뎌냈어요. 결국 이 사람은요, 사랑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맡은 책임도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요, 마음이 부족해서 멀어진 게 아니라 넘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여유조차 없었던 관계였어요. 전생의 이번님은요, 이 사람한테 끝까지 놓지 못했던 빛이자 나침반 같은 존재였어요. 이 사람은 늘 현실을 먼저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님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게 됐어요. 힘든 순간에도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번이랑 다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이번님은요, 이 사람에게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작은 빛이었고요.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준 나침반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힘든 현실도 견뎠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도 끝까지 해냈어요. 언젠가는 그 빛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음,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생각보다 더 무자비했어요. 아무리 버티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원하는 곳까지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던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끝까지 품고 있던 희망을 내려놔야 했어요. 그래서 이번님은요, 이 사람에게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면서 동시에 끝내 이루지 못한 미래로 남아 있어요. 분명히 빛은 있었는데 그 빛을 향해 가는 길이 막혀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요, 희망이 없어서 아픈 인연이 아니고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더 깊게 아팠던 인연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이번님의 곁을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이별을 선택한 게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자신이 원했던 삶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소명 때문에 먼 곳으로 향해야 했던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은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길을 떠나야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먼 곳으로 떠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길은 음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의 길처럼 목숨을 장담할 수는 없는 길이었어요. 떠나는 순간에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이번님 곁에 머무르기는 어려울 거라는 걸요. 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까지 함께 떠나보내지는 못했어요. 낯선 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순간마다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때 이번이 곁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끝까지 마음에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이번님이었어요. 결국 두 분이 남긴 가장 큰 미련은요, 사랑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만 했던 순간을 끝내 잊지 못했다는 아픔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음, 전생에 이 사람은요, 끝까지 감당해야 했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군인 장교? 그렇게 보여요. 음,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지키며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사랑 앞에서는 오히려 누구보다 냉정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떠나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마음보다 이번님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번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번님 역시 끝나지 않는 기다림과 아픔 속에 머물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신이 미움받게 되더라도 이번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했어서 때로는 매몰차게 선을 그었지만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선택이 맞았다고 믿으려고 했어요. 그래야만 그 모든 이별이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이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이 되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죠. 정말 이번이도 내가 대신 내린 이 선택을 원했을까?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남더라도 이번님만큼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전생에서 남긴 가장 큰 숙제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상대의 마음까지 대신 결정하는 게 진정한 사랑인지 돌아보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이번님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결국 서로에게 깊은 아픔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요, 사랑은 혼자 견디며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함께 선택해야 한다는 것. 이거예요. 하지만 이 답을요, 전생에서는 끝내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리해 볼게요. 결국 두 분의 전생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인연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이번님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까지 숨겨야 했고요. 이번님은 그 마음을 끝까지 함께 품지 못한 채 이별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 남은 건 사랑하지 못한 후회보다 함께 선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쉬움은 시간이 흘러도 끝내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생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그 마음이 두 분의 인연에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은 이번 생에서도 두 분을 다시 마주하게 만든 작은 이유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번님의 인연이 이번 생까지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지 함께 볼게요. 이 카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카드 제가 타로 공부할 때 처음으로 진짜 타로를 접할 때 처음으로 산 카드거든요. 그때 겁도 없이 기본 카드가 아니라 이 카드를 산 거예요. 정말 겁도 없었어요, 그때의 저는. 근데 이 카드가 정말 예뻐요. 요정들이 그려진 카드고, 그리고 이게 프리즘이에요. 음 화면에 잘 나올진 모르겠는데 프리즘으로 돼서 굉장히 이뻐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 리딩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 카드를 써 본다는 것. 호호호호호.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주저리는 여기까지 하고 시작할게요. 일단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번 인연은 겉으로 보이는 관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유를 품고 있어요. 그럼 왜 다시 만나게 됐는지 천천히 들여다볼게요. 전생에서 두 분은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 같은 관계였어요. 화려하고 뜨거운 사랑이라기보단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놓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었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두 분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이 있었어요.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과 넘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인연이 단순히 지나간 관계로 남지는 않았어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도 유독 한 사람만큼은 마음 한편에 오래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함께 했던 시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있을 때의 내가 가장 편안했고 가장 자연스러워서요. 전생에서 이 사람에게 이번님은요, 이런 존재였어요. 무언가를 이루게 해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이 관계의 의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번 생에서는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났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보고 쉽게 지나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인연이에요. 전생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 끝내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주어진 역할과 주변의 기대 속에서 해야 하는 선택은 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끝내 외면한 채 현실을 선택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 이후에도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오래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이게 맞았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 사람은 전생의 끝자락에서 조금씩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행복의 중심에는 이번님이 있었던 거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고 애써 꾸미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웃을 수 있었어요. 사소한 하루조차 행복하게 느껴졌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 소중함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을 선택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마음이 가장 원하는 행복은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전생은 아쉬움을 남긴 채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이번 생에서는요, 그때 미처 선택하지 못했던 행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을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지, 이걸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한 인연이에요. 그런 시간 속에서 이번님은 이 사람에게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번님만큼은 이 사람에게 마음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이 운명이라는 작자는요, 두 사람에게 어려운 선택을 요구했지만 이번님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번님 곁에서만큼은 있는 그대로 웃을 수 있었고,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전생의 마지막까지도 이번님을 향한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함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마음만큼은 끝내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번님은요, 사랑했던 사람이기 전에 자신 안의 따뜻함을 오래도록 지켜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품고 있던 마음은 결국 이어지지 못한 채 전생은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요, 그때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던 그 진심을 이번에는 현실 앞에서도
이 진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를 마주하기 위한 인연이에요. 두 분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결국 같은 길을 걸어가지는 못했어요. 누군가는 현실을 선택해야 됐고, 누군가는 그 선택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인연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미처 이어가지 못한 채 멈춰선 관계로 남게 된 거예요. 그 인연이 이번 생까지 이어진 이유는요, 전생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한 가지 모습으로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생에서는요, 조금은 다른 관계, 조금 다른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줄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연은요, 연인이라는 이름보다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지켜가는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인연이에요. 전생에서의 두 분은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더 많이 이해했고, 더 많이 기다렸고, 더 많이 양보해야 했어요.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니었는데요. 그 무게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전생의 두 분은요, 사랑을 함께 짊어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관계는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사랑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지켜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은 무게로 사랑하고 함께 책임지는 게 무엇인지 이번 생에서 배우기 위해 만난 인연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음, 전생에 마지막에 함께하지 못했던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순수한 마음은 분명 있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차가웠던 거예요. 자신의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해야 했고요.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망설인 끝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 선택이 가장 옳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끝내 숨긴 건요, 사랑이 아니고요, 자신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생은 전하지 못한 마음을 남긴 채 마무리됐고요. 이번 생에서는 더 이상 그 마음을 외면하기 어렵게 돼요. 전생에서 끝내 전하지 못했던 진심이요. 이번에는 다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요, 끝내 외면했던 그 진심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인연으로 다시 이어진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결국 두 분이 이번 생까지 이어진 이유는요, 전생에서 남겨두었던 감정을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현실 앞에서 놓쳐버렸던 선택을 이번에는 스스로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번 인연은 누구를 붙잡느냐보다 자신의 진심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걸 배우게 하는 인연으로 보여요. 어쩌면 이번 생은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시간이라기보다 전생에서 끝내 멈춰버렸던 한 페이지를 비로소 완성하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된 인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번님의 인연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볼게요. 음. 일단 전체 흐름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요. 두 분은 전생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기 위해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멈춰버린 이야기를 이번에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다시 이어가기 위해 만난 인연으로 보여요. 그럼 천천히 들여다볼게요. 전생의 두 분은 분명 서로를 사랑했는데 함께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어요. 마음은 있었지만 상황이 그 마음보다 앞에 있었고요. 결국 서로를 향한 감정을 가슴에 품은 채 다른 길로 향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인연은 끝난 것 같았지만요. 사실은 완성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 생에서는요. 그때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함께 하게 되고 그때 보지 못했던 세상을 함께 바라보게 돼요. 예전에는 현실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면요. 이번에는 함께 웃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인연은 서로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이어져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앞으로를 생각하게 돼요. 전생에서는요, 현실이라는 하나의 길밖에 보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처음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바라보게 돼요. 만약 우리가 함께 한다면, 다른 선택을 한다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해요. 전생에서는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는 것조차 사치였을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에요. 함께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생기고, 함께 이루고 싶은 소소한 꿈들이 생겨나요. 다만, 이때는요, 기대만큼 두려움도 함께 따라와요.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미래와 현실에서 마주하는 모습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간도 좀 생겨요. 좋은 만큼 잃는 것도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가끔은요, 한 발 다가갔다가 또 한 번 망설이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두 분의 관계는요, 상상만 하다가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관계를 위해 시간을 쓰고,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알아가는데 정성을 들여요.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아요. 눈사람도 한 번에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작은 눈덩이를 굴려서 조금씩 모양을 만들어 가야 비로소 하나의 모습이 완성되듯이 두 분의 관계도 그래요.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신뢰를 쌓으며 관계를 현실 속에 뿌리내리게 해요. 여기서 또 익숙한 패턴이 나타나요. 이게요, 무엇이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져요. 나는 할 수 있고 내가 잘 해내면 돼.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마음이 쪼끔 강해지면 상대와 함께 풀어가기보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려고 해요.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행동인데도 상대 입장에서는 '내 마음을 물어봐 주지 않았구나.' 라는 서운함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두 분이 익숙했던 사랑 방식이에요. 누가 이렇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사랑하면 내가 쪼끔 더 참고 내가 쪼끔 더 감당해야 한다고 믿어 왔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요. 전생과 비슷한 상황이 한 번쯤은 찾아와요. 하지만 이번 생은요. 혼자 모든 걸 짊어지는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묻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선택하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동안 품고 있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게 돼요. 책임감도 의무감도 '내가 다 해야 해.' 라는 마음도 조금씩 힘을 잃어요. 예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참고 혼자 버티고 혼자 아파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면요. 이번에는 달라요. 혼자 견디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음 마치 혼자 들고 가던 무거운 가방을 이제는 서로 한쪽씩 나눠 들고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서로에게 기대는 힘이 생겨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결국엔 드디어 움직여요. 멈춰 있던 관계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두 분의 속도는 쪼끔 다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요.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행복 앞에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음. 그래도 중요한 건요. 두 분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같은 속도로 걷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군가는 먼저 용기를 내고 누군가는 조금 천천히 마음을 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조심스럽더라도 망설임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같은 길 위에서 함께 걸어가게 돼요. 정리해 볼게요. 결국 두 분의 인연은요, 끝나버린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멈춰있던 한 장면을 다른 선택으로 바꿔가는 인연으로 보여요. 예전에는 서로를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을 지켜낼 상황과 방법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이어가는 방식이 서로에게 맞지 않았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요, 서로의 마음을 더 들여다보고 서로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가는 과정이 생겨요. 완벽한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시간이 돼요. 그리고 두 분은 알게 될 거예요. 진짜 깊은 인연이라는 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흘러가는 관계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걸요. 그래서 이번 인연은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기대면서 이전보다 더 단단한 관계로 성장해 가요.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오늘 들은 얘기들도요, 마음에 닿는 부분만 가볍게 가져가시고요. 나머지는 편하게 흘려보내시면 돼요. 여기까지 타로의 흔적이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음, 이 사람과 3 번님은 전생에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거부터 볼게요. 집중력이 흐려졌나 카드가 삐뚤빼뚤하네요. 이쁘게 놓고 싶은데 카드가 안 이쁘게 놔져요. 자, 일단 전체 흐름을 보면요. 두 분의 전생은요. 음 중세 말에서 근세 초 유럽풍의 작은 마을이 떠올랐어요. 두 분은 처음부터 낯선 사이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소꿉친구이자 가까운 이웃으로 보여요. 같은 마을에서 계절을 함께 보내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갔던 인연이에요. 그럼 이 인연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었는지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볼게요. 두 분 사이에는 분명 따뜻하고 순수한 감정이 있었어요. 처음엔 오래 함께할 줄 알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고요. 함께했던 시간이 즐거웠던 관계예요. 하지만 이 행복이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감정을 어떻게 키워가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마치 이제 막 피어나려는 꽃이 아직 꽃잎을 다 펼치기도 전에 계절이 지나버린 것처럼요. 그래서 따뜻했던 기억은 남아있지만 끝내 피어나지 못한 아쉬움을 품은 채 마무리됐어요. 두 분 사이에는 분명 아픔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헤어져야 했어요. 시간이 흐른다고 그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유를 알아도 마음은 끝내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때로서는 이 이별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린 왜 이렇게 돼야 했을까? 이 물음만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관계가 끝난 것보다 남겨진 아픔이 더 오래 이어졌어요. 하지만 온 힘을 다해도 끝내 이어질 수 없었던 순간이 찾아와요. 두 분은 아무 감정 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진 게 아니에요. 서로를 붙잡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요. 살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두 분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던 거예요. 결국 끝까지 붙잡아 왔지만 서로를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두 분은 함께 있으면 즐거웠어요. 서로에게 호기심도 많았고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새롭고 설레는 순간이었어요. 그렇다고 좋아하는 만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결국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미숙했고 처음 느꼈던 설렘과 순수한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남았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 인연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다시 꺼내려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가슴 한쪽에 조용히 자리 잡은 기억으로 남겨뒀던 거예요. 잊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의 흔적이 아직도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걸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시절이 조용히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 조금만 달랐다면 어땠을까? 그 아쉬움만 품고 살았어요. 이렇게 이 인연은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애틋한 추억이 됐어요. 두 분은 뜻하지 않은 순간에 서로를 만나게 됐고, 예상하지 못한 변화 속에서 조금씩 방향이 달라졌어요. 서로에게 분명히 의미 있는 사람이었지만요, 인연도 결국은 때가 맞아야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분한테는 그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가슴에 남긴 채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정리해 볼게요. 두 분은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곁을 내주며 함께 자라온 인연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우정은 조금씩 사랑으로 변해갔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만큼 두 분에게 세상은 여유롭지 않았어요. 결국 서로를 좋아했던 마음은 사라진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아쉬움으로 남게 됐고요. 그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분은요,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 채 서로를 오래 가슴에 품고 살아간 인연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과 3번님의 인연이 이번 생까지 이어진 이유는 뭘지 한번 볼게요. 음, 일단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번에 이어진 인연은 우연히 다시 만난 인연은 아니에요. 전생에서 끝내 남겨두고 온 게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거든요. 음, 왜 다시 만나게 됐는지, 이번 생에서는 뭘 완성해야 되는지, 한 장씩 차근차근 들여다볼게요. 전생에서는 두 분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도요, 끝내 만나지 못했어요. 왜였을까요? 너무 어린 나이에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기다린다고 돌아와 주지 않았고 3번님을 찾아갈 만큼의 결심도 모든 걸 내려놓고 움직일 만큼의 용기도 끝내 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리움만 가슴에 품은 채 평생 서로를 찾지 못할 인연으로 남았죠. 하지만 시간은 기다린다고 돌아와 주지 않았고요. 서로를 찾아갈 만큼의 결심도 모든 걸 내려놓고 움직일 만큼의 용기도 끝내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리움만 가슴에 품은 채 평생 서로를 찾지 못한 인연으로 남았죠.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고
먼저 찾아가는 용기를 배우기 위해 다시 이어진 인연이에요. 전생에서는요, 사랑을 포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다만 그 사랑을 지켜내기에는 감당해야 할 현실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두 분 모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이번 생은 달라야 해요. 사랑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 뒤에 따라오는 책임까지 함께 안고 가야 해요. 힘들다고 놓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무거워도 끝까지 지켜내야 해요. 이게 이번 생에서 두 분이 지켜내야 할 사랑이에요. 전생에서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요. 사실 끝난 적이 없어요. 음, 모든 이야기를 다 읽은 사람이 아니라 끝을 보지 못한 채 너무 아쉬워서 책을 덮지도 못했던 사람에 더 가까웠죠. 마지막 장은 아직 남아 있었고, 전하지 못한 말도 이루지 못한 사랑도 그대로 남겨둔 채 각자의 길을 걸어야 했어요. 결국 덮지 못했던 마지막 장을 끝맺기 위해서 이번 생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전생에도 사랑은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두 분은 너무 어렸고요. 서로 멀리 떨어져야 했기에 좋아한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끝내 전하지 못했어요. 전하지 못한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만 갔죠.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요, 마음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하는 법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전해졌을 때 비로소 두 분의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전생에서는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서로를 잊은 게 아니라 잊어야 한다면서 스스로를 설득하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있는 게 맞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거야. 이 마음은 접어두는 게 맞는 선택이야. 이렇게 현실보다 마음을 포기한 게 아니고요. 마음을 포기하는 게 현실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진심을 외면하지 않고요.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끝내 선택하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전생의 두 분은요, 함께 웃을 시간이 너무 적었어요. 행복한 기억보다 아쉬운 기억이 더 많았죠.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요, 당장의 감정이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조금 더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조금 더 천천히 마음을 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누가 더 빠르냐가 아니에요. 서로의 속도를 이해하고, 때로는 한 걸음 다가가고, 때로는 잠시 기다려주면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서로의 곁을 지켜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두 분은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결국 두 분은 전생에서 끝내 이루지 못했던 마음을요, 이번 생에서 다시 마주하기 위해 이어진 인연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의 의미는요,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것도
무조건 이어지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끝내 남겨뒀던 마음을 스스로 완성하는 거. 이게 이번 생에서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된 이유예요. 음, 그럼 이 사람과 3 번님의 인연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볼게요. 일단 전체 흐름을 볼게요. 음, 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닌데 처음 마주했던 순간의 느낌과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도 문득 떠오르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의미로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죠. 혹시 그 이유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아직 이어지지 못한 하나의 인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만남은요, 처음 시작된 관계라기보다 어딘가에서 멈춰버렸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 남아있는 끌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마주한 이 인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함께 들여다볼게요. 전생에서는요,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붙잡을 틈도 없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서로의 시간이 엇갈려 버렸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오랫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먼저 용기를 내고 손을 내밀어요. 그 작은 한 번의 행동이 멈춰 있던 인연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마음만 품고 끝나는 인연이 아니에요. 두 분은요,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속에 숨겨뒀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음,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마음이 한순간에 흔들려요. 그동안은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우리는 안 될 거야.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겠지? 이렇게 굳게 믿어왔던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요. 당연하죠. 음. 익숙했던 것들이 흔들리니까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무너지는 건 인연이 아니에요. 두 분을 가로막고 있던 두려움과 체념, 고정관념이에요. 그 벽이 무너진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거예요.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나서야 두 분은 비로소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이 질문을 처음으로 하게 돼요. 이번에는 차분하게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고요. 이 관계를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지 차분하게 생각도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서로 좋아한다는 마음만 확인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래 함께할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번엔 서두르지 않아요.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서로를 믿게 돼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두 분만의 방식을 만들어 가요.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요. 오랫동안 생각했던 만큼 한 번 마음을 정하고 나면요.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요. 먼저 다가가고 미뤄뒀던 얘기를 꺼내고 앞으로를 함께 얘기하기 시작해요. 전생에서는 끝내 내딛지 못했던 발걸음을요. 이번에는 끝까지 내딛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도요.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리고 마침내 두 분의 이야기가 완성돼요. 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쪼끔만 시간이 더 있었다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요. 전생에서는 두 분에게 그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수많은 변화와 혼란을 함께 견뎌왔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끝까지 함께하려면 용기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도 두 분은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요. 결국 두 분은요, 서로를 선택해요. 좋아하는 사람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돼요. 그리고 전생에 멈춰버렸던 두 분의 이야기도요. 이번에는 끝까지 이어가요. 이번 생에서는요. 비로소 서로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함께 써내려가요. 정리해 볼게요. 두 분의 인연은 처음부터 쉽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마음은 있었지만요. 끝내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전에 멈춰버린 시간이 있었어요. 전생에서는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어갈 기회까지 닿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겨진 건 끝난 마음이 아니라 마무리하지 못한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번 생은 달라요. 예전에는 마음을 꺼내기도 전에 시간이 먼저 지나갔다면, 이번에는 멈춰있던 마음이 다시 움직이고 두 분 앞에 놓인 관계를 직접 마주하게 돼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라고 물었었다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좋아하는 마음만 간직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의 마음과 현실을 함께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같이 만들어가는 관계로 이어져요. 결국 전생에서 멈췄던 이야기는 이번 생에서 다시 이어질 기회를 만나고, 두 분은 서로를 선택하는 관계로 나아가요. 그리고 이 선택은요,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관계로 이어져요. 더 나아가서요, 함께 살아갈 미래와 결혼이라는 선택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연으로 흘러요.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들은 얘기들도요, 마음에 닿는 부분만 가볍게 가져가시고요. 나머지는 편하게 흘려보내시면 돼요.
여기까지 타로의 흔적이었어요. 안녕. 뿅.